죽은 다음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유언 대용 신탁이다. 이걸 받아들였느냐. 그렇군요. 현재로 우리나라에선 유언 신탁은 가능하지 않다. 유언 대신 신탁을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미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의 영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유언 대용으로 신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유언을 대신해서 신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센터장님, 제가 신탁 관련해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듣는데 하나는 이게 유언 대용 신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유언 신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네. 이 뭐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네, 뭐 전혀 사실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다른지? 예. 우리가 통상 이제 유언 신탁, 유언 대용 신탁 이렇게 구분 없이 그냥 유언 신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언 대용 신탁은 생전부터 신탁을 하는 리빙 트러스트. 그걸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고요. 유언 신탁은 생전에는 유언장을 써놓고 사후에 신탁이 설정이 되는 걸 유언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다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유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계약이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예. 다만 이제 그 계약의 효력이 죽은 다음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유언 대용 신탁이다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전부터 사후에까지도 효력이 쭉 발생이 되는 걸 유언 대용 신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제가 확실히 잘 이해가 됩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계약인데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체결한 계약인데 계약의 효력이 죽은 다음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계약은 다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습니다. 효력이. 이거는 이제 죽은 다음에까지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유언 대용 신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유언 신탁은 유언을 통해서 설정되는 신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만들어지는 신탁이 유언 신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언 신탁과 유언 대용 신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재산을 죽은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자, 역시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요 이제 두 가지의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한 25억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경 씨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다음 뭐 나머지 재산은 한 8억 정도 되고요. 자, 이제 이 이현경 씨의 목적은 나 죽은 다음에 이 아파트에서 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매나 이런 병이 걸리더라도 이거 팔지 않고 혹시 요양원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그다음에 재혼하면 이거는 더 이상 나는 이제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혼하지 않고 끝까지 살다 가면 이 이제 아파트는 자녀들에게 상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를 이용해서 신탁을 설정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좋을까요? 그 위탁자인 이현경님께서 수탁자인 금융회사와 이제 방금 원하시는 내용을 이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25억 정도의 아파트를 신탁을 하고 그 다음에 생전에는 내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내가 누리다가 내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를 그대로 임대 수익을 본인의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수탁자가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건을 달아서 수탁자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혼하면 그게 다른 형태로 이제 수익자를 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혼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사망 이후에 정해진 사후 수익자, 상속인들에게 이전을 해주는 그런 계약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계약 조항 중에 뭐 하나라도 빠지면 네.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게 이현경 씨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목적 달성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위탁자의 신탁을 설정하는 목적이 이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네. 계약의 내용도 따라서 이제 그걸 다 반영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복잡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그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될 텐데 네. 혹시 뭐 어떤 샘플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기본 약관, 기본 네. 계약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약관 모음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 내용은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본 약관 외에 별도의 좀 특약된 내용들을 좀 샘플로 보고 싶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샘플 내용을 좀 첨가해서 공유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잘 알지만 네.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센터장님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직접 이렇게 연락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뭐 웹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네네. 요즘 뭐 인터넷 보면은 뭐 이렇게 예약도 하고 네네. 이제 서면으로 질문하면 답도 주고 그런 게 있던데 혹시 네.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대면으로 하자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기본적인 설명 내용이 있고 그 밑에 상담 예약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날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 이제 본부 직원이 직접 안내를 해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응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웹사이트 저희가 이제 뭐 특별한 어떤 금융기관을 뭐 여기가 가장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센터장님 계시는 곳에 이제 웹사이트를 이렇게 이제 화면에 이제 띄워드릴 테니까 그쪽과 같이 그쪽에 연락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을 아까 얘기한 대로 살아생전에는 내가 이렇게 수익을 향유하고 죽은 다음에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이제 소유권을 넘긴다. 뭐 아니면 뭐 수익자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신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하고 났더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신탁 체결한 다음에 한 2년쯤 후에 없던 일로 하자 하고 신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유언과 똑같네요. 유언장 써놓고서 언제든지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신탁을 해놓고 그 구성 내용, 예를 들어서 뭐 요건 우리 배우자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뭐 큰아들에게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변경하는 것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유언과 똑같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가지 또 제가 너무 이제 그 돈에 민감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뭐 몇 년 이내 상환을 하면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걸 내야 되잖아요. 뭐 아무래도 그럴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신탁도 뭐 일정한 기간 내에 뭐 해지하거나 바꾸면 조기 상환 수수료처럼 그런 거 뭐 벌칙으로 내야 되는 거 있나요? 저희 약관에는 조기 상환 수수료가 설정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이내에 그걸 해지하면 뭐 일정한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본인이 이제 유언이고 언제든지 또 변경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설정하는 이유는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하십사. 그렇게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걸 좀 정해놓고 있는 것이지 뭐 실질적으로 해지를 하신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페널티는 없다. 물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법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계약서에 그걸 없애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거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고 싶지만
뭐 은행 그 기관에서는 쉽지 않을 거고 네, 뭐 네. 이제 그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네. 예, 뭐 마음이 바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네. 되네요. 예.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언 대용 신탁 뭐 전혀 단점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가장 좋은 제도고 가장 이상적인 제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단점도 좀 있지 않습니까? 단점도 예,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예. 생전에 신탁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예. 부동산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내가 아파트를 넘겨놓고 예. 임대 계약을 다시 갱신을 한다. 예. 그랬을 때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금융회사가 금융회사가 주인이요? 예, 주인인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가서 예.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예. 마치 당신이 주인이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오느냐 예. 이런 이제 불편함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저희가 그걸 이제 그 대응을 해드려야 되니까 예. 저희가 이제 신탁돼 있다. 이 예. 단순히 소유권만을 보존하는 예. 신탁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예. 이제 날인을 해서 드리면 예. 계약하는데 이제 문제가 좀 없습니다. 예. 실제로 등기부등본상에 확인을 해보면 신탁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세입자나 이런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서나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확인을 네, 해주는 네. 방법으로 예. 이제 불편함. 예. 그다음에 혹시 뭐 다른 불편함이나 다른 단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소유권이 이전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좀 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예.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예. 재건축 아파트의 대상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조합하고의 관계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문제들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이 되려면 조금 좀 제도적인 시간이 더 인식이 예.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실소유자긴 하지만 이제 명의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유권을 이제 제대로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 유언 대용 신탁은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부동산의 경우는 그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금융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네, 그런 문제가 없겠네요. 예, 그런 문제는 오히려 없죠. 예, 그렇겠군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유언 신탁. 네. 네, 유언 신탁으로 아까 있는 그 아파트 이제 아까 이현경 씨의 예를 들어서 네, 네. 유언 신탁으로 나눈다고 하면 그냥 유언 내용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신탁을 구성한다고 써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유언 신탁은 예. 생전에는 내가 그대로 재산을 내 예. 이름으로 보존하고 예. 또 소유권을 넘기는 게 또 기분이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예. 그냥 생전에는 유언장을 쓰고 예. 사후에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신탁 설정을 해라. 예. 이런 이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예. 사후에 이제 수탁자에게 이전이 되는 예. 그런 신탁이 유언 신탁입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만만치 않다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 네. 유언 신탁을 하려고 하면 신탁의 내용이 정확하게 유언장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그렇습니다. 자기 뜻을 이제 다 이룰 수 있을 텐데 네. 그거 알려고 하면 그 금융기관 가가지고 내용 미리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언 신탁은 예. 우리나라에 예. 아직은 론칭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언론에 보면 마이클 잭슨이 예. 생전에는 유언장을 써서 예. 사후에 예.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신탁을 설정했다. 예. 이게 이제 유언 신탁이 전형적인 건데요. 예. 예. 우리는 아직까지는 유언 신탁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 예, 어떤 문제가 이제가 어렵냐면 예. 실제 사망한 뒤에 예. 예. 일일이 그 유언장의 내용을 그 사후의 상속인들도 동의를 하고 예.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절차에 있어서도 한 번 또 동의 과정이 필요하고 예.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언 대용 신탁이 처음부터 수탁되어 있는 것만큼 조금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 우리나라에선 유언 신탁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게 예.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소속된 이제 금융회사에서 예. 이제 지금 유언 대용 신탁을 한 12년 정도 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꼭 신탁이 아니라 영미처럼 유언장을 쓰고 사후에 신탁 설정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꽤 이제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예. 그 유언 신탁을 준비를 해서 예, 예. 유언장을 쓰고 사후에 신탁 설정할 수 있도록 좀 선택의 폭을 넓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신탁 그렇습니다. 기관들이 준비가 안 돼 안 있는 돼 그런 있습니다. 상태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곧 나올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도 되겠네요. 예, 예, 예.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언을 대신해서 활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신탁이라고 하는 제도, 특별히 이제 유언 대용 신탁, 네. 이제 살아 있는 동안에 이제 신탁을 이제 설정하고 유언과 똑같은 효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네. 부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또 유언 신탁 아직 우리가 설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네. 유언 신탁도 앞으로 개발될 네.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그 센터님 다시 한번 우리 그 신탁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네. 한번 요약을 한번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유언장과 비교해서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이현경 씨 사례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자,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사망하면 배우자를 위해서 수익을 누리게 하다가 다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배우자 사후에 자녀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연속적인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유언장과 비교해서 신탁의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생전에 나를 위한 어떤 플랜,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나 또 어린 손주를 위해서까지 관리할 수 있는 플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장점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장점은 이제 유언장 같은 경우는 상속 집행인이 별도로 설정이 되는데, 통상은 가족 중에 상속 집행인이 되는 반면에 이제 유언 대용 신탁에서는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제3자가 상속 집행인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속 집행을 해서 분쟁을 좀 최소화할 수 있더라. 이런 게 신탁의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들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신탁을 활용할 수 있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재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